수가 진짜 대중이었는. 그래서 이게 양면이어서 이거 1판이어갖고 이거 막 신을 수 있어서 에드워드 그린에도 방금 보여주신 그런 시에라 패딩 옷도 수화기고 강아지인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오늘 구독자님 댓글 보니까 아워셀브스, 포터리 유스 그리고 디그레만 사신다는 분이 계신 거예요. 디그레 대표님 모셔서 오늘 재밌는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디글의 운영 중인 김경환이라고 하고요. 너무 똑같은 패턴에다 그냥 아트웍을 하는 느낌이어서 핸드 다이부터 시작해서 그 아프리카 가서 뭐 짜내더라고 원단을. 하이엔드 패션 쪽이나 그런 쪽은 내가 퀄리티 안 좋은 걸 알아서 아예 안 사버리니까 사실 티지한 분위기의 옷들을 너무 잘 만들어서 저도 되게 잘 알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아니 저는 옷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독특한 스피커도 있고 가구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이쁜 거 있으면 그냥 사는 편입니다. 어쿠스틱 리서치라는 오디오 브랜드고요. 알리코 자석들이 내주는 소리들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잘 듣고 있고 다 경험해보는 걸 좋아해갖고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그런 거 좋아해요. 그냥 기본적인 고장이 좀 덜 나는 독일 사바라는 모델이고 그렇게 중요한 모델은 아닙니다. 노을에서 만든 제품이고 소스사스라는 옛날에 이탈리아 디자이너인데 이런 걸 이제 멤피스 그룹에서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네. 그런 걸 제가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옛날에 수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옷들도 보면 멤피스 컬러 섞여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핀율이라는 이제 프랑스 앤선 제조에서 만든 이제 모듈러, 옛날에 바우하우스 잠깐 좋아했을 때 샀던 제품인데 스태킹 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런 구조적인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쌓을 때 원래 위로 썼는데 옆으로 놓는 느낌들이 재밌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상이 열려요. 열려서 이제 이 상판을 위로 올리면 이게 거의 12인용 막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재밌는 것도 사고 액자도 있고 영국에서 샀던 그다음에 저런 거 뭐 화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이쁜 게 보이면 그냥 사는 편이에요. 영국이란 나라에서 배운 거는 사실 뭐 학교에서 배운 거보다는 여행하면서 제가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더 많이 녹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안 신는데 이걸 막 신을 수 있어서 샀어요. 에드워드 그린을 막 신는다고요? 이거 CD 플레이어 쓸 때 쓰려고 사놨던 건데 이거 두부맥이라고 그 인텔 버전 아니고 이게 또 PPC 버전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 1판이어갖고 키보드랑 마우스랑 이제 풀팩으로 있는 게 좀 좋다고 해서 사놨던 거고. 우와. 네, 이런 게 이뻐서. 네. 대박이네요. 꺼내기 귀찮아갖고 이거는 와. 네. 그냥 옛날에 계속 사놨던 것들이어서 뭐 B15C라는 오리지널 제품이고 그라노블이라는 저도 요즘에 까먹었는데 너무 오래돼갖고 네. 그래서 이게 양면이어서 샀던 제품이고 에디 바우어는 원래 카라코란 패딩 네. 유명한데 카라콜람을 안 이뻐 해갖고 저는 이 모양이랑 이 선 나가는 모양이 이뻐서 이거 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제품이고 이 견적 없는 게 이뻐서 샀던 것 같고 나중에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유명한 것들은 웬만한 건 다 있어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데스스탁이 저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직접 입으려고 그냥 데스스탁 사놨고 몇 번씩 입고. 디그레 하면은 사실 이 야상 자켓 엄청 유명하잖아요. 안쪽에는 오리지널이 안쪽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겉으로 노출시키는 거 작업을 한 거예요. 안에 실제로 뭐 그 모직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걸 더 두껍게 해서 이 볼륨감을 살린 거예요. 이거는 샘플이어서 색감을 좀 덜 맞춘 거고 다 라인 따는 이런 해리도 다 저희가 수입해서 만든 거고 그것도 왈데스 제품을 수입해서 만든 거고. 보니까 연구도 엄청 열심히 하셔갖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고 전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켓이에요. 스포츠 자켓이라고 이런 스웨이드 자켓도 너무 예쁘고 소가죽 스웨이드 자켓인데 이런 것도 너무 멋스럽고 이건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이런 스웨이드 자켓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주신 그런 시에라 패딩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런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시어링 자켓 이거 얼마인지 제가 여쭤봤는데 가격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되게 많은 연구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출시된 제품들만 딱 뽑아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시 리서치라고 해서 빈티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는 뭐 섣불 단추를 쓰던 뭐 자개 단추를 쓰던 셔츠에 정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분위기를 내주려고 약간 이런 색감의 섣불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체크도 되게 미묘하게 다 맞춰놓거든요. 이 미미지라고 해서 원단 끝자락이에요. 셀비지 셔츠를 만든 것처럼 이런 느낌에는 맞을 것 같아서 했어요. 심하라고 저희는 막 이렇게 맞춘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가운데 놓는 데 따라서 이런 로스들이 많아져요. 로스 있더라도 좀 더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똑같은 모델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원단에 맞게끔 다 디자인 변경해서 만들어요. 네, 뭐 할 때마다. 색깔은 지금 이런 세 컬러 있어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브라운, 네이비, 블랙. 블랙. 예.
이거는 이제 프렌치 워크 자켓이고 기존에 나왔던 거랑 또 다른 게요. 이것도 스티치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프렌치 워크 자켓의 베이스가 요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계속 보면서 뭐 르몽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곡이 돌아가서 있는 거는 고객들한테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전 적당한 굴림의 이런 베이스라든가 V 스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걸 기반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만드신 게 이 프렌치 네. 워크 자켓인 거죠? 네, 계속 쓰는 이런 단추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피그먼트 다잉이 된 뭐 제품 패브릭이어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일부러 이런 무드를 좀 내주려고 했던 거고 이것도 아까 스웨이드 자켓으로 보셨던 건데요. 원단을 바꿔서 사용했어요. 시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면 소재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면 100%고 지퍼는 이제 황동 말제스 지퍼를 사용했고요. 지퍼를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비싸도 이 슬라이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셔츠에 많이 쓰는 일본 원단인데 이 셔츠 원단을 갖다가 안감으로 사용했어요. 완성도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울리는 부자재를 씀으로써의 더 완성도가 올라가서 이런 것도 다 수입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바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꼬리 모양이 뒤로 나오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 이 단추 모양도 거의 다 30년대 50년대에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이 모양이더라고요. 유럽 빈티지 베이스로 많이 만들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 주머니가 한쪽만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고 여기 스티치가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어서 고객분들한테는 좀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직접 가서 생산을 하고 공장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들어서 요즘에는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그냥 해주는 편이어서 음료수 갖다 드리고 그래요. 양면 베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면 베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안감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겉감인데요. 겉감과 겉감을 붙여놨어요. 이 본딩 작업이라는 걸 해서 네. 한 다음에 이게 슬라이드를 2개 달리는 이제 왈데스 제품인데 이중으로 했고 그래서 양면으로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캐시미어가 들어간 더블 코트고요. 타이로켄이랑 코트가 옛날에 그 트렌치로 발매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끈을 없애고 더블로 입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좀 감성적이면서도 이제 보온성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큐프라 소재로 이제 고급스러움을 맡았어요. 네.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작업을 해갖고 만든 다음에 이게 컨펌용으로 나왔던 이제 패브릭들이에요. 색깔이 같아 보여도 달라요. 아,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훨씬 가볍네요. 네, 디자인에 따라서 어떤 울이 어울리나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여서 되게 섬세하신 분이네요. 이거는 이제 카코트 디자인인데 작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제가 이 디테일을 좋아해요. 저희 주머니 저희는 구찌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구찌에다가 스티치를 한 줄 더 만들어 갖고 만드는 구찌요? 거고요. 장에서 다 깨끗한 표면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으로 만드는 게 쉽진 않아서 그래서 종류별로 다 있는데 이렇게 크랙한 느낌이 좋았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 가죽을 발견하고 바시티 만들어야겠다 그냥 해서 바로 시작했어요. 저희 MA1 기반으로 이거를 바시티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몸판 짜고 시보리 짜고 다 짜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PR이라는 작업을 여러 번 해봐갖고 0.8, 0.9, 1T, 1.2T까지 다 해봐갖고 팔만 계속 다시 만들어봤어요. 얼마나 이게 괜찮을까 해서. 네, 이게 보통 만드는 이게 소가죽이고요. 나빠가죽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거고요. 이게 사슴가죽. 그래서 실루엣 입었을 때도 달라져요. 쭈구리 시보리라고 해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시보리고 잘 나갔던 이제 테르미닌이라는 시그니처로 계속 가져가는 건 이렇게 나오고 저희는 이제 플라넬 소재로 해서 만드는 거고 버튼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네, 미니멀하게. 수선도 좀 영리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캐주얼한 감을 더 살리려고 저는 여기다 단추 달리면 너무 클래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꼬리 모양이 너무 이뻐서 오비에 그래서 이걸 사고 만들었고 아까도 이것도 단추도 이런 디테일들이 옛날의 옷들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모델로는 여기 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 모델도 있는데 이건 울 버전이고 이 원포켓이 너무 이뻤고 일본에서 레어만 조금 수집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안 맞는 거는 오비가 너무 두꺼우면 현대적으로 입기 힘들어서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 만들고 있어. 면인데 이렇게 플라넬 기모감 올려놓은 거여서 워셔블 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좀 만드는 편. 그래서 엄청 두꺼운 원단이어서 제가 보통 원단 수입하고도 이걸 직접 갖다 주는 편인데 확인하느라고 엄청 무거웠어요. 이거는 1세대 자켓인데 저희가 이제 원어시 버전 다 판매가 됐고 이런 거 뭐 오른쪽에서 마무리 짓고 왼쪽에서 마무리 짓고 아래에서 마무리 짓고 뭐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만들고 좀 더 여유 있고 일반 그런 신치가 아니라 이렇게 수입해서 만든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건 커버홀이고 원래는 이게 그래픽이 있었는데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뺐어요. 커터 집업이라고 해서 옛날 빈티지 중에 있는데 그것들은 카라가 이렇게 깎여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카라를 내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내려서 만들었고 깨끗한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이런 구현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사왔었고,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구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차이암화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게 있어서 화학적인 게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구현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똑같이 했지만 또 다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서 옷도 수학이고 과학인 것 같은 게 이런 데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여서 퍼티그 팬츠인데 옛날 얼리 버전이라고 빈티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로 기반을 만들었고, 여기 이제 스티치가 이쪽에 때려져 있는데 아까 깔끔하게 만드는 게 현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댕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많은데 현대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이런 건 다 현대화 시켜요. 편하게 입으시라고 조금 이제 레이온 들어간 소재로 축축 떨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시니어 코드라는 빈티지 그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저희가 직접 그래픽들을 좀 그렸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마카로도 그리고 물감으로도 그리고 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일단 테스트를 다 하나씩 해봤어요. 마카로 그린 것도 있고 물감으로 그린 것도 있고 저 옛날에 만들었던 제품에다가 그냥 한 건데. 아 이거 소는 저소. 아 요소예요. 밑에 아 있는 그 소예요? 네. 아 애초에 오리지널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 것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모토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런 랩이 들어간 소재에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했을 때 이제 블라우스 자켓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이걸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퍼스트 자켓이랑 다른 거는 이제 투 플리츠가 아니라 쓰리 플리츠예요. 가끔 여성분도 사가세요. 이거는 축축 떨어져서 오히려 와서 입어보신 분들이 많이 사갔어요. 네. 여기는 캔토넬이라고 은색 이런 셀을 썼는데 이거는 너트 단추를 쓰는 거는 어울리는 색깔이 없어서 단추를 쓰고, 아까 그런 멤피스 컬러라고 했던 게 지금 판매가 많이 돼갖고 다 없거든요. 이거는 뭐 샘플 하나 남아있는 것도 이런 것도 염색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 좀 유럽적인 컬러를 내고 싶을 때 이런 걸 썼었고, 제가 느꼈던 그런 유럽들은 잘했던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하는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요. 사실 이 공장을 쓰는 이유는 정확히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나나인치라고 하는데 이런 칼밥 들어가는 게 좀 달라요. 뭐 봉제 땀스라든가 장력이라든가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신경 쓰는 공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땀수가 진짜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셔츠는 셔츠 공장에서 만들고 바지는 바지 공장에서 만들고, 그래서 돌리는 공장들이 한 10군데가 돼요. 자켓도 거의 땀수가 이 정도로 나올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땀수인데요. 네. 이거는. 근데 네, 또 땀수가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장력도 다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일론 소재라든가 레이온 소재 이런 거에다 너무 땀수를 촘촘히 하면 옷이 찢어져요. 나발 코트라고 주머니 겉 뚜껑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2019년부터 개발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일부러 스티치를 좀 두껍게 줬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남성적인 걸 좀 부각하려고 이렇게 했고, 스티치를 또 하나 더 때려갖고 유럽 신전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막 신전들 이런 모양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내주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신전 막 그런 모양을 좀 어떻게 해서 구현할까 해서 했었던 것 같고, 소재랑 이런 봉제는 항상 좋은 거 쓰고 있어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었고 막 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리 연결이라는 좀 제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만든 거여서. 그래서 뒷부분은 제가 직접 입으면서 어떤 핏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디글의 제품들이 대부분 약간 브라운 톤, 빈티지에 가깝기 때문에 베이지 톤으로 베이스를 맞춰봤습니다. 제가 입어본 치노 팬츠 중에 거의 가장 예쁜 치노 팬츠라고 해도 좋을 만큼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단 치노 팬츠가 면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빳빳하고 딱딱한 경향이 있는데 여름 청바지 정도로 두께감이 굉장히 얇고요. 찰랑거리는 느낌의 매력적인 팬츠예요. 스티치를 신경 쓰시는 분답게 이런 선도 되게 예쁘고요. 너무 짧게 빠지거나 직선으로 빠지면 예쁘지 않은데 좀 길면서도 유려한 곡선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 게 좀 포인트가 되는 바지인 것 같습니다. 버튼도 솥불 단추로 마감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색깔이 오묘한 일본에서 수입하신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하셔서 되게 톤이 잘 맞게 구현하신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개수가 좀 많은 편이라서 이런 것도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었고, 비조가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리지널 빈티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답게 안에도 광목천을 사용하셔서 마감을 하셨습니다. 달라요. 확실히 이게 다르고 발을 넣었을 때도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좀 특징인 바지였고요. 빈티지한 느낌에 맞게 빈티지한 마감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사용한 부자재들도 그런 무드에 맞게 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레귤러 핏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특징인 바지입니다. 173 정도 됐을 때 그냥 적당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 지점에 딱 떨어져서 별도의 수선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밑단 두께도 되게 도톰하게 잡으셨어요. 확실히 이렇게 잡으니까 좀 워크웨어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라 그 선을 살리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세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메이페어 니트라고 도톰하고 부드러워서 울 니트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면 니트라고 하더라고요. 캐멜색이랑 블랙이랑 이렇게 두 색상이 나와 있는데 블랙은 이미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40% 할인하고 있어서 굉장히 리즈너블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게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 어깨선에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선을 잘 살려주고 약간 바깥쪽으로 빠진 위치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베이직한 아이템이면서도 이런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선을 잘 살리는 브랜드 디글의 제품이라는 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소머셋 캐시미어 코트입니다. 집 밖에서 갓 나왔을 때 살짝 꾸민 듯한 느낌으로 연출하셨을 때가 가장 멋있게 입으실 수 있는 옷입니다. 확실히 캐시미어가 들어간 제품답게 이제 드레이프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얇지만 따뜻하게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헤비 니트를 안쪽에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두꺼운 소재가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큐프라 소재로 마감을 하셨고 아랫부분까지는 이너가 커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 보온을 챙길 수 있는 소재로 이렇게 마감하신 게 이제 특징인 코트입니다. 단추도 되게 오묘한 색깔을 잘 고르셔서 다루신 거 이것도 되게 클래식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코트입니다. 요즘에 발막한 코트, 맥코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 패널이라고 해서 패널이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게 특징이고요. 확실히 캐시미어가 들어간 제품보다 이 제품이 중량감이 살짝 더 있습니다. 살짝 중량감이 있는 만큼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제다 비스코스가 들어간 제품이라서 색감이 살짝 다른 게 특징이에요. 디그레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도 있지만 샘플로 개발만 하고 멈춘 상품들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걸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출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착용해본 제품은 이 스웨이드로 만들어진 자켓이에요. 굉장히 발색이 좋은 스웨이드를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중량감이 좀 있거든요. 이 점만 좀 개선하면 이 자켓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스웨이드 자켓 중에서 저는 이 자켓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진 스웨이드 자켓이고요. 사이즈가 살짝 저한테는 작아요. 이 팔품이 살짝 끼고 아무리 좀 작은 게 단점인데 이게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방금 전에 착용한 제품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또 블랙이라서 되게 편하게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무통 자켓입니다. 클래식한 느낌의 무통 자켓인데 털 색깔도 너무 예쁘고 배색이 블랙이라서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도 미출시 버전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 데일리용으로 입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냅이 올라온 블랙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냅이 올라왔다 보니까 약간 네이비 빛깔도 돌고 되게 오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인 패딩이고요. 미완성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입었을 때는 되게 완성형에 가까운 패딩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디글의 엔젤 니트입니다. 몸판에 있는 이 짜임이랑 이 팔에 있는 짜임이 달라서 이 쉐입이 좀 둥글게 예쁘게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게 특징의 니트고요. 대표님이 이런 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런 니트를 착용하셨을 때 좀 까실까실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좋은 메리노 울을 사용하셔서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그냥 메리노 울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중량감도 상당히 있는 메리노 울 니트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으로는 미디움 사이즈가 이너로 입었을 때는 잘 맞고요. 아우터는 좀 오버하게 입는 게 예뻐서 아우터는 라지를 입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루즈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를 한번 착용해 봤어요. 이 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 셔츠입니다. 이 선의 밸런스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 독특하게 올라와 있는 이런 실들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셔츠입니다. 드레이프성이 좋은 셔츠고요. 이렇게 한 개만 입었을 때보다 이거는 겉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 훨씬 더 멋있는 셔츠입니다. 디그레에서 나오는 테르미네 자켓입니다. 스티치도 하나도 없고 버튼도 하나도 없는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자켓입니다. 이게 마치 캐시미어 코트 착용했을 때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진 울입니다. 울 98에 라이크라 2% 들어간 원단입니다. 이 소재 대비해서는 굉장히 두껍게 사용하신 거고요. 캐주얼한 무드를 살리기 위해서 아웃포켓을 사용했습니다. 디글의 나발 코트를 착용해 봤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피코트보다는 기장감이 좀 길고 디테일은 좀 피코트랑 유사한 게 특징인 코트예요. 이런 나발 코트는 단추를 이렇게 잠가서 입었었거든요. 근데 디글의 제품을 멋있게 입는 방법은 여기부터 잠궈 입으시는 게 좀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지는 선이 좀 길게 떨어져서 좀 독창적인 핏이 연출되고요. 그리고 이런 코트들은 이렇게 비조까지 달아서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멋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디글의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다 상의를 라지 사이즈를 입으시는 게 맞고요. 구형이라고 나온 제품들은 사이즈가 S, M, L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M 사이즈가 지금의 L이랑 동일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세요. 할 수 없는 대표님 제품입니다.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카코트예요. 하단의 선만 이렇게 하나만 살리시고 아랫부분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만드신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저도 이런 가죽 자켓 비슷한 게 있는데 선이 안 들어간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안에는 큐프라 들어가 있고 최고급의 사양이 다 들어간 그런 가죽 자켓인 것 같습니다. 이 원단도 이탈리아 수입 원단으로 만들어진 가죽 자켓이라서 원단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광택감도 우수한 게 특징이에요. 아쉽게도 너무 예쁘지만 구매하실 수 없는 제품입니다. 다음 시즌에 재입고 될 때 한번 노려보세요. 출시되지 않았던 그 샘플 자켓 중에서 스웨이드 자켓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켓이 바로 이 스포츠 자켓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면 소재가 아니고 다른 무슨 가죽 재질이나 스웨이드 제품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두께감이 상당히 두껍고 가까이서 보면은 좀 면처럼 보이긴 한데 굉장히 두꺼운 면사를 사용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이 되게 잘 잡히고요. 그냥 금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왈데스 지퍼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지퍼가 올라가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다른 부자재들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금이 달려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멋스럽게 광택감이 도는 그런 부자재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안감도 거의 셔츠에 사용할 만큼 되게 좋은 일본 원단을 사용하셔서 안감을 마감하셨고요. 물론 큐프라 같은 거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바깥면과 앞면의 통일성을 위해서 되게 고급스러운 면 소재로 이렇게 마감하신 게 되게 멋스러운 자켓입니다. 바시티 자켓입니다. 일반적인 바시티 자켓과는 살짝 다른 게 특징인 바시티 자켓이에요. MA1 모티브로 만들어져서 버튼 위치도 살짝 다르고요. 팔목의 시보리도 2단으로 들어간 그 MA1에서 차용된 그런 오리지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말려 접혀져서 했을 때 이제 팔이 되게 실루엣이 예쁘게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디테일이고요. 사슴 가죽이 들어갔어요. 장갑을 만들 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고급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주름도 되게 예쁘게 지고 구김이 잘 안 갑니다. 되게 오래도록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가죽이라서 되게 좋고 너무 부드러워요. 바시티 자켓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패턴이 막 과하게 들어간 것들이 많은데 심플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깔끔하네요, 진짜. 제가 되게 가지고 싶었던 이 송아지 자켓이 아쉽게도 이게 출시가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몇 차례 개선을 거치면서 거의 완성형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모양이었다가 이 모양이 됐다가 지금 이렇게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워크 자켓 형태로 변형이 된 겁니다. 가죽 자켓도 물론 멋있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면으로 된 소재가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안에 착용한 이 셔츠도 랩 가공이 들어간 소재를 사용했어요. 체크 패턴 플러스 랩 가공이 들어간 이런 셔츠 되게 찾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거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좋은 이런 워크 자켓 또 되게 좋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원사를 사용해서 확실히 발색감도 다르고 착용감이 좋은 게 특징이에요.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몰의 불편함이라던가 실루엣이라던가 이런 게 다 개선돼서 지금처럼 되게 매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제품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비그레 하면은 시그니처처럼 떠오르는 야상입니다. 이거는 아쉽게도 전 제품이 품절됐기 때문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샘플 제품으로 입어봤어요. 아쉽긴 하지만 맛으로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원래 안감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바깥으로 빼서 되게 독창적으로 주머니를 연출하신 게 포인트고요. 테두리도 수입된 레이스로 이렇게 싸서 되게 귀엽게 마무리하신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남성적인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여성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손목이 좀 다르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샘플이라서 완성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착 감기고 원단감도 되게 좋고 왜 사람들이 디글의 야상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만들어진 야상입니다. 이 안감도 이게 오리지널 자켓에서 보여지는 울 100%로 안감을 마무리했고요. 되게 빳빳해요. 딱딱하고 진짜 밀리터리 느낌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디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입어봤어요. 약간 유러피안 감성이 들어간 빈티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일본식 감성의 느낌이 한 스푼 더해진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쇼룸에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겠지만 아쉬우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사이즈감이나 핏감 그리고 디그레가 최근에 출시하고 있는 제품들 조금이라도 참고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의로 착용해본 제품은 이거는 네이비 색깔 이번 시즌에 셔터에서 지금은 헬리오 다운 자켓 들어가 있어서 이게 상징처럼 만들어진 단추라 너무 배색이 조합이 좋아. 되게 베이직하게 이번 시즌에 셔터에서 만들어진 코트 이런 게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요. 이게 황금 장식이 셔터에서 이번에 출시된 두 번째 다운 파카입니다. 출시했습니다. 이제 목품 어디서도 사용하지 않을 법한 다른 거로 레이어드를 할 수 있어요. 브라운, 퍼플, 화이트 일반적인 피코트랑 다르게 원단들도 쓰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